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투자를 결정하는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170조 원. 올해가 시작되고 딱 40일 만에 우리 증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 대체 어디서 나타나서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간 걸까요? 오늘 이 K증시 랠리가 진짜 대세 상승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짧은 꿈일지 그 속내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 덕분에 분석이 더 깊어졌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70조 원. 잠시 이 숫자를 한번 느껴보시죠. 공이 몇 개인지 세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돈인데 대체 이 천문학적인 자금이 어디서 굴러들어온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외국인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삼성전자 이 한 종목으로 불과 40일 만에 거둬들인 평가 차익이죠. 연말에 370조 원 수준이던 그들의 지분 가치가 순식간에 540조 원으로 불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일부 증권사가 삼성전자의 2026년 한 해 전체 영업이익을 이만큼 벌 거라고 예측하는데 그 돈을 단 40일 만에 주식 평가액으로 벌어들였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제조업이 땀 흘려 보는 돈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자본이 움직이는 게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4단계로 나눠서 분석해 볼 겁니다. 우선 170조 원이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시장의 체질 자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현재 랠리를 이끄는 핵심 동력 3가지 엔진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할지 전략까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170조 원이 보내는 신호. 사실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진짜 중요한 건 이 숫자 뒤에 숨어있는 시장의 거대한 흐름, 그 변화를 읽어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죠. 대체 무엇이 이렇게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걸까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이다, 경기 침체다, 온통 암울한 얘기뿐이었잖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잡힙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대신증권 리포트를 비롯한 여러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공포에서 이제는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 즉 실적으로 완전히 옮겨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들이 더는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할까 고 입만 쳐다보면서 전전긍긍하는 장세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제로 돈은 잘 버나 앞으로 먹고 살 거리는 있나 이런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제 경험상 이건 마치 2008년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안개가 걷히고 나서 진짜 알짜배기 기업을 가려내던 그런 옥석 가르기 장세와 아주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시장이 드디어 건강한 판단 기준을 되찾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의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3조 원 넘게 순매수하는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받아서 3조 4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이 수급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명확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머니가 한국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속상한 데이터일 수 있지만요. 과거 큰 상승장이 시작될 때 초입부에서 종종 나타나던 전형적인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9.5배, 이게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의 9.5배 수준이라는 건데 이건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다른 나라 시장과 비교해봐도 여전히 아주 매력적인 박앤세일 구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나 올랐는데도 말이죠. 마침 백화점 세일 마지막 날에 혹시나 하고 들렀는데 생각지도 못한 좋은 물건이 떡하니 남아있는 걸 발견한 기분이 날까요? 바로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스마트머니를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자석인 셈이죠. 자, 시장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선수들이 지금 이 랠리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지 그 핵심 동력, 스대 엔진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엔진,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업황이 좀 나아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AI 혁명, 바로 그 심장부에서
한국의 반도체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팩트를 좀 볼까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 넘는 돈을 AI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이 거대한 인프라의 핵심 부품이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사실상 시장을 꽉 잡고 있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최근에 경쟁사인 마이크론이 차세대 HBM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루머를 직접 부인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잡음이 한국 기업들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죠. AI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 패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엔진은 반도체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주 묵직하고 거대한 동력원입니다. 바로 전력기기나 건설기계 같은 전통적인 중후장대 산업이죠. 이들이 지금 AI라는 미래 산업에 단단한 기반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낡아빠진 전력망을 AI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이른바 그리드 현대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초고화 변압기 수요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분야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까지 맞물리면서 건설기계 쪽에도 훈풍이 불고 있고요. 결국 AI라는 화려한 꽃이 피려면 전기와 인프라라는 튼튼한 뿌리가 필요한데 바로 그 뿌리를 우리 기업들이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엔진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바로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즉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죠. 핵심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주주 환원보다는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사서 그냥 창고에 쌓아두기만 했는데 이걸 의무적으로 없애게 만들면 실질적인 주당 가치가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고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금융주나 지주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밖에 없겠죠. 수십 년간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아온 고질병,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가장 강력한 카드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이 왜 뜨거운지 그 동력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분석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미래 전략을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시장에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할까요? 아니면 과열을 경계하면서 한 발 물러서야 할까요? 제 20년 투자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습니다. 미래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저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긍정적인 청명한 한 해 시나리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반도체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오늘 말씀드린 3대 엔진이 계속 시장을 끌고 가는 그림이죠. 둘째는 순환매 시나리오입니다. 주도주들의 가격이 좀 부담스러워지는 시점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2차 전지나 바이오 같은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키 맞추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는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나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터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잠시 쉬어가는 건강한 조정 시나리오입니다. 중요한 건 이 셋 중 하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두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시나리오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은 뭘까요? 첫째,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오늘 말씀드린 3대 엔진, 즉 반도체, 전력 인프라, 밸류업 수혜주에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 이런 거대한 시장의 흐름은 하루아침에 꺾이지 않습니다.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정하고 그 선을 넘으면 기계적으로 손절하는 원칙, 스탑로스를 반드시 설정하셔야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건 감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오늘 여러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시장은 결국 생존의 무대입니다. 하루하루 오르는 숫자에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기업이 끝까지 살아남아 성장할 것인지 그 본질적인 가치를 꿰뚫어보는 투자자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돌아갑니다. 이건 2000년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도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도 변하지 않았던 시장의 진리입니다.
오늘 170조 원이라는 숫자에서 시작해서 한국 증시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분석이 시장을 보는 여러분의 시야를 한 뼘 더 넓혀드렸기를 바랍니다. 시장은 생존의 무대고 냉철한 판단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주에 더 날카로운 분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